마지막 발표는요, 프롭테크와 스마트 건설의 접점이라는 주제로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유선종 교수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현재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사회이사,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 중앙지적재조사위원, 전국공동주택가격협의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십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사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프롭텍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왔는데 와서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거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 프롭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쭉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앞부분에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고요. 거꾸로 우리 세 번째 발제해 주신 이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투자 사이드에서의 내용이 훨씬 더 저는 좀 많이 더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참 알러지가 있어서 기침을 가끔 합니다. 혹시 이야기하다가 기침 안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롭테크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대두된 지 꽤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프롭텍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마침 학교에 이제 프롭텍 전공 주임 교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프롭텍이 뭔가 어떤 연유에서 시작이 됐고 이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돼서 사람들이 프롭텍이 뭡니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면은 에듀텍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한참 잘 나가는데 바이오라는 데 테크놀로지가 부가가 도입되면은 그게 바이오텍이 됩니다. 부동산에 프로퍼티라고 하는 양태의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면은 그게 프롭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였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요. 이게 라이트가 나가나요? 그렇죠. 이 프롭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이제 베이스인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IT라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에 또 하나 아까 투자 사이드 말씀하셨는데 파이낸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가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컨버전스 되는 영역들이 프롭텍에 정말 작게 보면 요 가운데는 이런 정도가 될 거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전체를 다 볼 수도 있는 이런 양태로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롭텍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하드 어셋에 여기에 테크놀로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테크의 물결이 덧입혀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제고되는, 프롭텍을 통해서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져가는 이런 양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프롭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프롭텍 관련된 유니콘들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런 부분들에 눈을 들이고 학교로 갈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싶을 정도로 시대가 정말 빨리 변하고 있고요. 이런 영역에 젊은 친구들이 뛰어들어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가치를 양산하는 걸 봅니다. 사실 우리가 LG전자 같은 경우 시총 규모로 한 2, 3조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여기 좀 적어놓은 에어비앤비나 뭐 진로닷컴이나 위워크 같은 이런 데가 훨씬 더 사실 부가가치가 더 큽니다. 현재 시총가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하드어셋이 있는 이런 인더스트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막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숙소는 소유하고 있는 호텔은 사실 2017년 전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근엔 그들이 스스로 조그맣게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최근에는 변화가 있긴 한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보다도 더 시총이 높은 이런 상황들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게 투자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가가치가 커진 것도 있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이들은 뭔데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아무것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시스템만 갖고 있고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영역 갖고 나게 되는 부가가치의 차이인데 이런 부분에 되게 큰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 프롭테크 마켓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우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설 관련된 테크, 컨텍이라고 표현하죠.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요. 그리고 핀텍이라고 해서 파이낸스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부동산 얘기, 스마트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표현한 것도 있고요. 공유 경제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 프롭텍이라는 영역은 정말 이 시장의 영역이 넓은 것 같습니다. 발전 과정을 보면은요, 이 모든 게 처음에 초기에 어떤 고민했던 흔적들이 없이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 프롭텍이라는 영역이 앵크리프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인덱스를 만드는 이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아까 오토데스크가 투자했던 회사도 설명을 하셨는데, 오토캐드를 만들었던 이런 회사들. 아거스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분석 툴입니다. 지금도 연기금들은 아거스에 의해서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이런 부분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 아거스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거꾸로 연기금에서 와서 본인들이 아거스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툴인데, 이게 과거에 이렇게 1980년대부터 프롭텍의 기반은 이미 깔려져 왔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단순 온라인화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롭텍 2.0이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베이스가 되는 영역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주택 또 중산층들의 소득도 늘어났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큰 시장의 변화의 단초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 시장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탐색 수단으로 뛰어들게 되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VR이나 또는 3D 프린터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영역들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이라고 표현되는 부분까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아직 ING입니다. 진행형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부분들은 뭐 빅데이터나 AI, 뭐 AR, MR 또는 디지털 트윈 같은 거, 블록체인, 3D 프린팅, IoT, 드론 이런 부분들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각각 있을 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다가 부동산 시장에 천착되면서 나타나는 부가가치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프롭텍 갖고 이야기하면 왜 굳이 프롭텍이라고 그걸 표현을 하고 프롭텍에 이건 지금 전부 다 시대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나타난 기술들인데 이걸 왜 부동산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하냐라는 말을 가끔 제가 듣는데요. 결국 이런 기술들이 어딘가에 이게 천착이 됩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하드어셋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드어셋에 천착이 되고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제고되는 부분들이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프롭텍 사업 영역은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선은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자금 조달, 뭐 개발, 또 관리, 중개, 임대 이게 지금 그 가트너의 분석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만한 이 사이클에 관한 건데요. 태동기부터 안정기까지 각 산업 영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이들 자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은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정말로 이게 어떤 순간에 보면은 되게 우리 환경 가운데 다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영역은 이게 아직이었나? 이런 건 벌써 여기까지 와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롭텍 관련된 이 우리나라의 프롭텍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만든 이 그림인데요. 여기는 우리 학교 전공도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아까 우리 투자 사이드에서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요. BM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BM이 없는 회사들한테 당신들은 왜 이걸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아마 부동산 관련된 앱 하나 둘 정도 깔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앱들 가운데에서 지나다니면서 여기 있는 지금 어디 밸류에이션 쪽에 있는 회사들인데요. 이런 밸류맵이라든지 하는 회사들 이런 데에서 깔고 있는 앱들을 보면 여기 부동산 플래닛, 호갱노노 이런 회사들 보시면은요. 그냥 편하게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된 정보를 보면서 이들 회사들을 통해서 돈을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 비용을 여기서 되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수익 모델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 만났을 때 왜 이걸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결국은 자기네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좋은 투자자에게 인수되기를 원하는 거더라고요. M&A를 통해서 털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생태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던데 사실은 그러면은 이런 직방이나 다방이나 이런 부분들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또 아까 인테리어 말씀하셨는데 인테리어 관련된 이런 데에 있는 앱들은요 쓰면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역시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BM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 테두리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크게 구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도 여기 이 안에 있는 밸류에이션 관련된 영역들이나 또는 그쵸 핀텍 관련된 이런 회사들 보면은 되게 좋은 툴들을 갖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들이 BM과 연결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영역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프롭테크 기업 소개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디스코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정보 관련해서 아주 이쪽은 거래 정보 관련된 회사들인데 이쪽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되게 좋은 가격 정보들이나 시장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BM을 찾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이 랜드북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관련된 데에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중개 쪽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스스로가 여기에서 매물을 소개를 받거나 보게 되면은 가격 나중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수를 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DB나 관련된 서비스를 구축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fee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시장입니다. 중개 플랫폼도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개와 관련된 영역이니까 fee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인테리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 시장도 되게 큽니다. 이 3D 관련 어번베이스나 큐픽스 같은 회사들도 여기도 이 3D 또는 AR, VR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영역이고요. 공유 오피스, 뭐 핀텍, 빅밸류 며칠 전에 신문에 크게 나왔죠. 빅밸류 같은 회사들도 되게 여기를 핀테크라고 표현하긴 좀 밸류에이션하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처음부터 밸류에이션 하려고 했던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KB 인덱스라든지 한국감정원에서 있는 인덱스에서 공급하는 그 가격 정보는 일정 규모 이상만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규모 이하되는 50세대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50세대 이하되는 이런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가격 데이터를 시장에서 쉽게 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 있는데 최근에 뭐 이 시장이 사실은 되게 큽니다. 지금 자산 규모로 볼 때 이들이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게 거의 2,000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부의 부동산 시장 갖고 우리가 흔히 거래되는 부동산 규모 내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 되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되게 큰 시장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평가와 관련된 영역에서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요지가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프롭텍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부동산 개발이라는 영역에서 이 프롭텍이 들어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프롭텍이라는 부분들이 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부가가치를 갖게 되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인공지반 이 법규 처음에 환경 분석하고 부지가 나왔을 때 법률 검토하고 피저블 스터디를 합니다. 다타성 검토를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여기에 사업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이 뭐 수백 개를 검토해도 그 중에 뭐 서너 개, 한두 개, 서너 개 건질까 말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 AI 기반이라든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지 않아도 VR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본다든지 이와 관련된 3D 기반 BIM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분석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에 테크가 들어오면 되게 큰 시장의 초기 비용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스페이스워크 같은 경우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영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사실 VR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한 AI나 360도 사진을 갖고 미리 사전에 만들지 않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웨어러블 기기를 가지고 현장 관리를 한다든지 아까 드론 말씀하신 드론에 대한 시공 현장을 본다든지 또는 웹 또는 모바일로 현장 관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3D 시스템을 갖고 확인한다든지 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현실 세계와 또 웹상의 우리가 디지털 세계를 연계해서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보게 해준다. VR을 통해서. 이런 것도 되게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도 역시 되게 이 시공 현장에서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또한 나중에 임대나 이제 분양하는 시점에서도 보면은 사이버 모델 하우스 같은 경우를 가지고 뭐 VR을 가지고 한다든지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보여준다든지 IoT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도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동영상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AI 기반으로 하는 건축 설계 솔루션입니다. 공법적인 규제나 용적률, 세대수, 일조량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도면에다 띄워놓고 보여드리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스페이스워크의 내용인데요.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페이스워크에서 사이트를 하나를 찍습니다. 그래서 랜드북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사이트를 찍어서 올리고 분양할 때냐 임대할 때냐 그리고 기본적인 조건을 넣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랜드북에서 레포트가 나와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고 여기에는 각각 주변에 있는 분양가는 얼마고 임대가는 얼마고 해서 투자 금액은 얼마고 여기서 투자 수익은 얼마가 나온다. 임대가가 나오니까요.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초기 투자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아까 이 회사가 아까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국내 이야기고요. 해외 시장에 나가서도 이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본 게 지금 이건 베트남 후에에 진출한 케이스인데요. 베트남 후에라는 다낭이죠. 다낭 옆 동네에 있는 후에에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사이트를 처음에 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4개를 찍고 이 사이트에다가 이제 3D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이 건축물들을 앉혀놓을 건지 그리고 이 건축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대나 또는 향이나 구성이나 또는 평형대나 단지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하나하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3D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마감까지 전부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둘 다 그러니까 스페이스워크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게 최적이 아닌지 이게 그냥 이렇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AI로 빅데이터에 구축된 이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1011이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네요. 얘는 3D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만든 이 풍향과 풍량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에 입힌 거고요. 이 두 개 같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거는 지금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일조와 또 그 지금 조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야간에 또 주간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영상입니다. 이것도 1011에서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빌드잇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용적률과 일조량에 대해서 AI에 기반해서 자동화 설계하는 그러한 툴입니다. 사업 영역을 설정하고 처음에 사이트를 정하고요. 이렇게 사이트를 하나하나 찍어서 지금 평형과 면적과 세대를 집어넣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빅데이터하고 AI 기반한 부분들이어서요. 나중에 용적률과 일조, 캐드를 갖고 어떤 게 최적의 그림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업 승부성도 이 안에서 갖고 있는 것 같고 부분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보면은 전용인이 주거 공용인이 일조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창소프트 INI라고 아까 투자 대상이라고 이제 보여줬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도 이 회사는 그러니까 3차원 기반으로 이제 BIM을 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2D 형식의 구조 평면도나 부질련편 기본적인 거의 인식에 기초해서 이 하나의 도면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2D를 3D로 만듭니다. 3D를 만들고 3D를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넣어서 콘크리트 상세도라든지 거푸집 상세라든지 철근 상세라든지 상용 BIM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냥 편하게 시스템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효율은 뭐냐? 처음에 기본적인 정보를 넣고 나서 AI 기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편하게 나중에 대안별로 검토를 한 다음에 대안별로 비용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물량을 자동 산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빌더 허브에 이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공간 구조를 지금 이 철근에 대한 거 나간 평면을 3D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3차원 기반으로 만든 BIM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있는 주택의 경우보다는 이제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하는 그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정 이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날짜가 바뀌고 있죠. 건축물을 지어져가는 과정들을 날짜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공정이 진행이 되는지, 지금 이제 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루하루 이 부분들을 공정 이력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3D 모델링을 통해서 편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돼서 기준층이 완료되고 지하층 골자가 올라가고 나중에 건축물 하나하나 올라가서 준공이 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공정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회사의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굴조가 마무리되는. 자, 그리고 이제 시공 현장의 관리에 대해서 웨어러블 기기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과거에는 현장에서 보는 부분들이 측량이나 또는 현장을 보는 부분들은 이러한 그러니까 정말 아주 초기적인
부분들 갖고 손으로 직접 움직이는. 그리고 오늘날에는 현장에 가서 손으로 찍거나 아니면 이런 길을 갖고 측량을 하거나 사진기를 갖고 찍거나 아니면 위성을 통해서 GPS로 위치를 보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드론이나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죠. 그걸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웨어러블 기기로 이 넥밴드 비슷한 거를 가지고 바디 카메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손으로 머리에 원래 영상을 보면 손으로 머리에 들고 다니면서 찍는 뭐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편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고 이게 찍었을 때 현장에서 노이즈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찍는 거라든지 영상과 노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엔 드론에 대한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드론으로 찍었을 때 건설 현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 회사는 엔젤 스윙이라는 회사인데요. 현장의 엔젤 스윙의 시스템이 이 드론을 갖고 찍은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매핑 데이터하고 현장을 연결시켜가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웹상에 로그인 하고 지금 결국 이런 게 현장과 우리가 디지털로 보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차선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경사에 대한 토공량 환충도 있고요. 침수지역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토공력 산출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현장을 연결시켜서 편하게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시연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시스템 환경을 웹상으로 가상공간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가상공간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오류를 그 버그를 바로잡으면요 현장이 바뀝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들이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가면서 제대로 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나 어떤 그 에러를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구현시켜 나가는 그런 버그를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디지털 트윈의 한 모습이 될 수 있고 이 BIM인데요. 건축 시공 관리에 대한 겁니다. 그 3D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날짜별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현장과 현장의 모습을 나중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VR을 가지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분양사무소,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직접 만들지 않고 최근에는 이 VR을 통해서 모델하우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웹상에서도 가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는 스킵을 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3D 프린트에 대해서 아까 발제하신 분께서는 그렇게 썩 그 나이스한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걸 보고 얘기하시죠. 이건 아피스코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설계도에 따라서 3D 프린팅을 합니다. 만들어진 집이고요. 이 하루에 이 비용 전체가 $10,000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한 12평 정도 되는 거고요. 하루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10,000, 1,000,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거는 지금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지금 이게 개발 사업 안에서 있는 내용들입니다. 개발 사업 단계별로 처음에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툴들이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뭐 BIM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공 현장에서 또 개발 사업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사실 시공도 이런 3D 프린터 갖고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가 변화하는 부분들을 정말 이 컨테크라고 표현하고 프롭테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장의 변화는 정말 많이 와 있고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이런 변화를 보면서 되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